자, 자산고고 일단 허수형도 답만 먼저 맞추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풀이는 제가 따로 걷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자산고 뭔데 이거 21년이에요? 22년 거고 22년 1번에 3번 2번에 1번 21년 거. 네, 21년 거였니? 아, 그래? sorry.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11번에 1번 12번에 4번 13번에 2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1번 17번에 3x-3 다음 두 번째 문제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까지 반드시 쓰셔야 돼요. 다음 2루트 6 다음 16만원. 자, 한 5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틀린 거 잠깐 체크하시고 그리고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서 확인 좀 해보자. 만점? 없어?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도 없니? 세 개, 세 개, 오케이. 이거 다 한 거 보면 진짜. 야, 동아. 내가 또 어제 땀만 선생님한테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너네 시험범위 확실하게 어디야? 부등식까지 들어가는 거 부등식 들어간다는 얘기 있던데 또. 부등식은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 오케이, 거기까지 됐고. 그러면 어디까지야? 연립 2차 방정식? 네. 확실하지? 그래. 아이씨. 내가 또 어제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나는 떨어지고. 절대 써주지 말고 빨리 실점이 나게. 시점 다 하는 대로 서윤이 조인? 혜승아? 네. 나만 먼저 맞춰. 성수형은 내가 따로 보내고. 너 빨리 채점해. 서윤아.
소송 내 어? 어헐.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질문이요? 없으시면 뭐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넘기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잠깐만 해야 될 것 딱히 없고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이 페이지의 질문 10번. 몇 번? 10번. 10번 개수가 다 무슨 수인? 정수인 두 개의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와 gx를 뭐한 게? 곱한 식이 고 3차식이 된다 그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면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라.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고등학교 특히나 고1 때는 웬만한 3차식이나 4차식은 거의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니? 4차식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알려드렸었지요. 됐냐 안 되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연어무식기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가 존재할 때 F3 더하기 G3을 구하라 그랬고 그랬을 때 fx에서 fa와 ga를 뭐 한 게? 곱한 게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fa와 ga를 곱해서 0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누가 0이 되거나 fa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ga가 0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또는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그렇다면 식을 넣었을 때 얘가 제로가 나온다는 건 그 주어진 식 방정식에 는 제로가 되니까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다시 fa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누가 0이 되는 거라고? ga가 얼마라고? 0이 된다고. 그러면 f라는 다항식이 문제에서 있다 그랬잖아. 그 다항식에 얼마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그 a를 우리는 주어진 다항식에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렇지, 근이잖아. 아, 주어진 식 만족하게 되는 거는 제로 되는 거. 방정식에 뭐 근, 해. 됐어 안 됐어? 즉 a라는 놈의 식기는 fx라는 다항식의 그 방정식에 뭐가 되거나 해가 되거나 gx라는 놈의 식기에 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다음 x-a는 fx 더하기 gx에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그럼 fa 더하기 ga도 얼마가?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요놈의 식기에서 f3 더하기 g3을 일단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놈의 식기는 fx와 gx를 뭐한 놈의 식기가? fx와 gx를 뭐한 게? 곱한 게 몇 차식이 된다라고 줬어? 3차식 2x 3승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4x 4 플러스 4 그러면 이 3차식에 어쨌든 얘를 뭐 해봐야 돼? fx와 gx를 곱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 요 곱해서 나왔다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뭐 m은 3 곱하기 m 맨날 해석했던 거 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건 얘네 둘을 이 놈의 식기에 뭐가 된다? 숫자로 얘기하면 약수. 말 바꿔서 얘는 이놈들의 뭐가 된다? 배수. 근데 식에서는 약수라는 개념을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그때 다루는 개념을 뭐라고 배운다고? 인수.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우변에 나와 있는 3차식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3차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 1학년 때 다루는 모든 3차식 그 다음 4차식은 다 뭐가 된다고? 인수분해 된다는 전제조건 깔고 가시라니까 무조건. 계속 얘기해줬잖아. 1학년 때 다루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2, 3학년 때는 안 되긴 해요. 하지만 1학년 때는 무조건 됩니다. 2학년도 1학기까지는 되고 2학기부터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요놈 식기 제로 되게 하는 먼저 인수 찾아줘야 되겠지. 인수 찾으려면 x에 얼마 넣어가야 되겠니? 2 얼마? 이놈은 0세요.
2 넣으면 0 나와. 그러면 누구를 인수로 가질 것이고? x-2 인수로 갔고요. 그 다음 여기 최고차는 2x제곱 상수하면? 마이너스 2. 그렇지.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나오는데 얘만 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몇 x? 3x 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맞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요 새끼가 또 인수분해 돼안돼. 됩니다. 얘는 뭐하고 뭐를? 2하고 얼마? 1. 그 다음 요놈식 계산 2, 1,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2 곱하기 x-2 곱하기 2x 플러스 1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어떤 놈이 fx가 되는 건지는 현재 우리는 알아볼라? 몰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a를 넣었을 때 fa가 제로, ga가 제로가 되고 다음 x-a라는 게 fx와 gx를 모한 놈에 더한 놈에 뭐가 된다고? 인수라고. 그러면 x-a가 fx 더하기 gx의 인수니까 fx와 gx는 둘 다 동일하게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돼? x-a를 인수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fx, gx 둘 다. 그러면 fx하고 gx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이 fx하고 gx는 동일한 인수 하나 무조건 가져야 되겠네. 그럼 누구 가져야 되니? 그렇지. x-1을 일단 무조건 둘 다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2x 플러스 1은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여기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가서 fx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가서 gx가 나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현재 상태에서 상관없을 거거든. 모르는 거니까.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F3과 G3을 뭐해서? 더하네. 그럼 이걸 fx라고 이렇게 놓든 fx, gx를 fx, gx를 이렇게 놓든 어쨌든 f3 더하기 g3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f3은 여기에 x에 얼마 갖다 놓고 g3은 여기에 얼마 갖다 놓고 3 갖다 놓고 계산 때리시면 되겠죠. 더 이상 계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요. 3페이지의 질문 없니? 3페이지 없으시면 그 다음 잠깐만 나머지 뭐 17번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넘기셔가지고 마지막 페이지 질문 19번 자 다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다.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2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때 두 점 뭐하고 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점 P하고 Q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놈의 식기가 P하고 Q가 어느 축과 만나는 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이지. 맞아 틀려.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얘를 연립하는 순간 는 얼마 꼴로? 0의 꼴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점 P와 점 Q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다시 점 P와 점 Q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됐냐 안 됐냐? 즉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나오게 되겠죠. 됐니?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보면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결국에 이제 19번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게 된다면 이 얘기인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Y는 요놈의 식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하고 Q라고 하는데 그럼 X축이 Y는 제로니까 연립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의 두 근을 우리가 뭐하고 뭐라고 잡으면 알파하고 뭐라고 잡게 되면 베타라고 잡게 된다면 그럼 P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얼마? 알파 콤마 0 되냐 안 되냐? Q의 무슨 좌표는? 어떻게 잡혀? 베타 콤마 0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니까 선분 누구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PQ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고요. 선분 PQ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지만 우리가 임의로 잡았으니까 거리 구하려면 그냥 못 씌우시면 절대값 씌우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첫 번째 2차 방정식 요놈을 쉽게 두 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다. 근데 요놈을 쉽게 그 첫 번째 조건 보려면 2차 함수 나와서 못 떠올려야 돼. 못 떠올려야 된다고? 선대칭. 그럼 당연히 대칭축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칭축은 얘네 둘의 무슨 점? 중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와 있으니까? 2 나와 있으니까 대칭축 얼마 돼야 되니? 그렇지. x는 1이 대칭축 나와야 되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마이너스 2 된다는 걸 유도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와 y는 누구 사이의 교점을 3 사이의 교점을 누구하고 누구라고 한다고? A하고 B. 다음 2차 함수와 Y는 누구하고의 교점을? 마이너스 5와의 교점을 뭐하고 뭐라고 하면? C하고 D라고 한다면 선분 AB 대 선분 CD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됐냐 안 됐냐? 그럼 다시 Y는 얼마하고의 교점을? Y는 얼마와? 3하고의 교점을 뭐하고 뭐라고 한다고? A하고 B. 다음 Y는 누구하고의 교점을? 마이너스 5하고의 교점을 뭐 위치는 그냥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식기의 교점을 뭐하고 뭐라고 한다고? C하고 D라고 얘기를 하자고. 됐냐 안 됐냐? 이때 얘네들의 모의 비가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요 거리는 점 누구하고 누구의? A와 B의 뭐? A하고 B의 정확하게 차 무슨 좌표에? X좌표에 차. 다음 요 길이는 점 C와 점 D의 X좌표에 차. 그 거리의 비가 몇 대면? 3대 1이 될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그럼 이제 보지요. 가장 기초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어쨌든 A하고 B는 교점이지. 다시 A하고 B는 무슨 점이야? 교점이지. 다시 무슨 점이라고? 교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들이 교점이 되니까 그 교점을 우리는 이용을 그대로 하라는 게 가장 기초야. 니들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기대로 가면 그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 x제곱 플러스 ax a 찾았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3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정리하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얼마? 0 나오게 될 거고 얘네들의 두 근이 뭐가 되니? A하고 B 정확하게 A하고 B의 그렇지 A하고 B의 무슨 좌표라고? X좌표라니까. 다시 A하고 B의 무슨 좌표라고? X좌표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한 번만 더. 누구하고 누구의? A하고 B의 무슨 좌표? X좌표라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A하고 B의 X좌표니까 그때 X좌표에 뭐 알고 있어? 다시 선분 A, B가 의미하는 건 점 누구와 누구의? 점 A와 점 B의 무슨 좌표? 그러니까 거리니까 무슨 좌표의 차냐고? X좌표의 차. 됐어 안 됐어? 그게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자, 방정식의 해는 연립을 해서 나오면 이 방정식의 해는 그 연립하기 전, 즉 교점에 무엇에? X좌표라 그랬잖아. 근데 그 선분 AB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선분 AB라는 건 이 방정식의 두 분이 A하고 B니까 이 방정식에서 선분 AB는 뭐 의미하겠니? 같이
치밀해서 그렇나? 자, 다시 천천히 갑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A하고 B에 X좌표에 X좌표지. 됐니? 선분 AB의 길이는 A와 B의 X좌표에 차.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에서 얘기하면 4 두근의 차 끝. 다시 선분 AB 길이는 여기서 얘기하면 X좌표에 안 다시 선분 AB는 점 A와 B의 X좌표의 차. 맞아 틀려?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 방정식의 해는 모임이 아니 A와 B의 X좌표. 그럼 이 방정식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그래. 아, 두근의 차. 아, 니들 맨날 푸는 이거 식으로만 보고 앉아있는 거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라니까.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맞아 틀려? 그럼 선분 AB는 두근의 모름이에 차잖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두근의 차 표현해야 되겠네. 맞아 틀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그럼 두근의 차 표현하면 시작. 4 마이너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3. 됐어 안 됐어? 걷다 뭐 씌워야 돼? 루트. 자리에 안 간 사람.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누구하고 만나게 되는? 마이너스 5하고 만나게 되는 점을 뭐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C하고 D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연립하면 시작. 그럼 요놈의 식기를 당연히 풀려면 우리는 한쪽으로 몰게 될 것이고 맞아 틀려? 그럼 요놈의 식기가 얘 해가 의미하는 건 C와 D의 X좌표. 아니 여기까지는 계속 되거든. 아 그러면 좀 더 생각만 하라니까. 선분 CD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줬잖아. 선분 CD는 점 누구와 누구의? 그러면 선분 CD를 여기서 표현하면 두근의 차. 됐냐 안 됐냐? 두근의 차. 자리에 안 가신 분. 됐죠? 그럼 연호를 쉽게해서 두근의 차고 하면 시작. 4 마이너스 4 곱하기 B 플러스 5. 됐어 안 됐어? 여기다 뭐 씌워? 루트 씌워. 이게 선분 누구야? CD. 됐니? 아 기본 개념 그대로 맨날 니들이 단순히 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고등학교의 주 목적이라니까. 식주면 대부분 풀지만 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게 고등학교 때 필요하다고 자꾸.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라고. 그럼 루트 4 마이너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3대 루트 4 마이너스 4 곱하기 B 플러스 5를 푼 게 얘가 몇 대면? 3대 1. 그럼 여기 3배하고 얘는 1배 가야겠죠? 양변보다 뭐 해줘야 돼? 풀려면 좌우양변 뭐 해야 돼? 제곱. 됐냐 안 됐냐? 아니 루트 들어가는 거 푸는 건 다 알 거 아니요. 제곱하면 몇 배로 바뀌어? 그럼 9 곱하기 다음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B 플러스 5 나올 거고요. 다음 제곱하면 얘는 몇 배로 바뀌어? 1배 동일하죠?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3이고 4, 4 다 공통이니까 그냥 속편하게 뭐 해버리는 게 떨어버리는 게 속편할 겁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에는 뭐만 남을 거냐면 9 곱하기 될 테니까 9 마이너스 9 곱하기 B 플러스 5라는 놈의 식기가 얘는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B 찾아 못 찾아? 찾아. 됐냐 안 됐냐? B를 찾아 못 찾아? 찾아.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됐냐? 그러면 여러분 식에서 b가 나오게 되니까 이때 fx 구해 못 구해? fx 식 여기서 b a 나왔잖아. b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지요.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여기까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선분 누구 길이 구하라고 했어? PQ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두 분의 차?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줬잖아. 니네들이 제일 못하는 게 X축평에 Y축평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 자꾸 그 개념을 자꾸 알려드리는 거 계속 하라고. 아니 당장 할 때는 좌표 평면 왜 저 새끼 저하고 그거하고 앉아있어 그거 하지 마시고 당장 못 받아들이거든 니들은. 됐니? 자 다음 조금 더 이 새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석하면 어쨌든 이 함수에서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놈의 식기는 자 보겠습니다. 이건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함수가 y는 우리는 a를 알아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맞아 틀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알려준 게 이 선분의 뭐 알려줬니?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에 b 줬지. 맞아 틀려? 다시 선분 AB대 선분 CD가 몇 대 몇을 줬어? 3대 1을 줬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풀이했을 때 가장 기본은 비례식을 푸는 것도 있지만 비례식 나오면 그때 이 선분의 길이를 실제로 표현할 수 있거든. 못 써서. 중학교 때 안 배워? 이건 배울 텐데. 아 비례식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아씨 아유 비례상수 안 배우니? 비례상수 안 배웠어? 안 배워? 안 배워? 비례상수? 배웠던 거. 비례상수 배워 안 배워? 배우잖아.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여기까지는 됐니? 여기까지는 자리에 안 간 사람 확실하게 빨리 얘기해. 됐어? 아니 비니까 실제 길이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그 길이를 비례상수 쓰면 표현되잖아. 아이씨 왜 하는 게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네. 정말. 어쨌든 자 다시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돼 있을 때 여러분 쉽게 해서 비례상수를 표현하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놓으면 3K.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K인데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항상 좌우가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라는 건 여기 길이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단위 몇 등분 한다고? 2등분해. 다시 몇 등분해? 2등분하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야? 그렇지.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당연히 3대 1일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여기도 3대 1인데 실제 길이는 또 알아 몰라? 그럼 실제 길이 알려면 뭐 써야 된다고? 그렇지. b를 실제 값으로 표현하는 게 비례상수라니까. 니들이 배운 거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요 길이를 뭐라고 놓으면 속편하게 3K. 얘를 그럼 뭐라고 놓으면 K라고 놓으면 점 B에 무슨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니? X좌표 표현할 수 있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 플러스 3K. 그럼 이 주어진 함수에 X 들어갈 자리에 뭘 갖다 넣어버리면 1 플러스 얼마를 갖다 넣으면 3K를 갖다 넣으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 나와야 되니? 그렇지. 다음 점 D에 무슨 좌표 표현할 수 있어? X좌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틀려? 그럼 점 D의 X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점 D 대신에 점 D의 X좌표를 이 함수식에 갖다 넣으면 함수값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서 풀어도 돼. 왜? 쌤 왜 그렇게 굳이 이 놈을 풀어요? 니들이 사랑하는 이거를 써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완전제곱식 쓰면 맞아 틀려?
즉, 요 놈의 식기에서 점 B라는 놈의 식기를 이 비례상수 개념을 써서 1 더하기 3K,3이 나오게 될 테니까. 표현 이해갔니? 요걸 그대로 갖다 대면 여기 뭐만 남아? 3K만 남겠죠. 3K의 완전 제곱. 그럼 정리하면 시작. 3을 9K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됐냐 안 됐냐? 다음 점 D라는 놈의 식기는 1 더하기 뭘로? K, 얼마? 마이너스 5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시작. 마이너스 5는 K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변변 뭐 해버리면? 네. 그렇지, 연립이잖아. 그럼 변변 뭐 하면 돼? 문자 삭제? 빼. 그럼 얼마 나와? 8은 몇 K 제곱? 8K 제곱. 그럼 K가 얼마 나오니? 틀마 1 나오지. 그럼 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는 거야? 3 떨어져 있다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여기 거리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3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점 B의 좌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몇 콤마? 4 콤마. 그렇지. 그럼 얘 몇 콤마 몇 지나? 그럼 fx식 바로 나와 안 나와? 끝났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물론 여기에서 K값 나오니까 이거 갖다 놓고 B값 찾아도 됩니다. 단순히.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여기까지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인 거고 실제로 좌표 잡아낸다면 나중에 함수식 금방 잡아낼 수 있으니까.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될 게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개념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분 AB 길이 표현한다라는 거.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야, 좌표 평면을 너희들은 정말 잘 못 보니까 좌표 평면 공부 많이 하시라고. 좌표 평면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되냐 안 되냐? 아, 여기에서 A하고 B라는 놈이 이제 하도 해서 연립한 놈에 해라는 건 교점의 X좌표. 이건 나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받아들인 느낌이 아니라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라고 같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거기까지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해를 한 개념이라는 거야. 표현 됐나요? 됐니?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도? 동화. 교과서 미래엔 안 바뀌었지? 미래엔이지. 다음 도농이 비상. 비상 맞지? 안 바뀌었지? 다산 천재류. 안 바뀌었지? 어? 그럴 거 잠깐만. 천재 교과서 맞아? 천재가 두 종류가 있어. 천재 2가 있고 천재 류가 있는데 천재야? 교과서 확인 안 하니?
아, 너 천재 같아? 네. 난 너 천재 같다고 생각 안 하는데. 특별하게 없는 이상은 교과서 웬만하면 잘 안 바꾸긴 하는데 작년에 한번 바뀌어가지고 또 연습시켜야 돼. 10번은 지웁니다. 필기하신 분은 요거 지금 풀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봤어? 제가? 나이스, 그리고. 선분 PQ가 틀렸는데? 응? 틀렸는데? 뭐 하십니까? 그림 그리세요? 뭐하니? 어딨어? 다 풀었어? 얘들 뭐하니? 아침에서 뭐나? 야, 우리 폭망인데 이거 중간고사? 뭐야? 아, 정말 기계적이군요. 아침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시는구만, 아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거 냈겠지. 나쁘지 않은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답은 맞는데 저거는 그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려. 틀렸다고? 요즘 뭐 다 똑같이 풀고 앉아있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마음을 편안히 중간고사는 망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린 폭망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70은 맞자. 70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70도 지금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네. 너무 오래 걸려. 틀렸어.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문제를 푸니 어떡하니. 다음이 뭔가가 조금 나쁘진 않은데 접근은 내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데 너 뭔가가 지금 뭔가가 그 한 단계가 그게 극복하기가 힘들고 감 못 잡고 얘도 감 못 잡고 얘도 감 못 잡고 다시요. 파이팅 해. 뭐 내가 시험 보나? 니들이 시험 보지? 파이팅 해. 그리고 분명히 뭐 직보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겠지만 잘 들어잉. 수학 시험은 보기 전날 자. 다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다시 전체 다 같이 뭐 하라고? 자라고. 다시 뭐 하라고? 자라고. 진짜로. 아니 정말로 자라고. 꼭 말 안 듣고 막 11시 12시에 쌤 어떻게 해요 하면서 연락하는 새끼들 있어. 이거 갑자기 모르겠어요. 욕 졸라 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미안한 얘기는 나 그날 그 시간대 만약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질문하면 평상시에는 뭐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시험 바로 전날에는 난 욕 졸라 해. 진짜 대놓고 욕해. 나 몇 명을 울리긴 했어. 내가 몇 번을. 자. 왜 자야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수학은 머리가 돌아야 돼. 쌤 내일 시험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다 기억 안 나는데요? 어쩔 수 없어. 그건 포기. 받아들여야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수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방학 때에서부터 평상시까지 해갖고 오는 거야. 이건 겪어봐. 뭐 겪고 그 다음 원래는 겪기 전에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니들 안 들어먹어. 맨날 지 공부하는 그 것들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대비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요즘에 니들 바쁘지? 수행하느라고?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아마 계속 바쁠걸? 수행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수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수학은 거의 이 시점에는 끝이 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전 수학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야.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그래. 평상시에 공부를 하시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양을 줄이시는 겁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겨울방학 때 내가 낸 숙제 양이랑 지금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내가 내기 시작한 숙제 양하고 같아? 절반도 안 내고 있어. 지금은 기본 유형 공부하는 게 아닌 거거든. 기본 유형은 내가 그래서 따로 지금 프린트를 시키고 앉아있는 거거든. 기본과 기초 유형은. 그래서 자꾸 프린트 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기본기하고 기초 공부하는 거라고. 즉 그 얘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자 다시요. 아침에 시험을 보고요. 아침에 지금 너희들의 머리 상태가 이래. 멍해 지금. 그냥 쟤 해주고 얘 해줬으니까 똑같이 두 분의 차 이러고 끝내. 아무 생각 없다고 니네가. 근데 머리가 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전날에 늦어도 10시. 꼭 얘기할 때 딴짓하는 새끼는 뭐냐. 늦어도 10시. 좀 더 걱정되면 암기 과목 있으면 11시. 때려 죽여도 12시 넘기면 안 돼. 그냥 직복 끝나고 집에 가서 한 8시, 9시쯤에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해. 샤워를 한 20-30분 뜨뜻한 물 쫙 쐬면서 머리도 감고 그리고 샤워를 해. 그리고 가만히 휴대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한 20분 뒤에 뭐해? 졸려. 사람이기 때문에 졸려. 자.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수학은 머리를 돌려야 돼 다음날. 그래야 다음날 머리가 돌아. 풀었던 문제도 기억 안 나. 머리 안 돌면. 계산 실수도 그래서 나오고. 난 무조건 여러분들 뭐 보면 알겠지만 수능 전날에 뭐 컨디션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는 많단 말이야. 당연한 거야. 그냥 자. 괜찮아. 엄마가 만약에 뭐라 그래 나한테 얘기해.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내가 자라 그랬다고 그랬대요. 그냥 무조건 자. 괜찮아. 8시에 밥 먹고 자도 돼. 괜찮아. 8시, 9시에 자도 상관없어. 괜찮아. 수학시험은. 자는 게 계속 답이야. 자서 다음날 문제 풀 때 머리가 돌아야 되는데 잠 제대로 안 자잖아. 그러면 머리 안 돕니다. 괜히 쓸데없이 반생 공부한다. 수학시험 폭망해요. 이해 갔니? 자인?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해 주겠지만 자. 꼭 푹 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푹 자. 어차피 신경 안 쓰지만 그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푹 자라고. 정 걱정되면 그 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11시 넘겨선 전화하지 마세요. 그건 욕합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나 잘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끊을 거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그 전날 차라리 전화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하든가 차라리 할 거면.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과서 미리 풀어보라고. 됐니? 푹 자잉? 머리가 안 돌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 동일한 형태 살짝만 문제 바꾸는 순간 똑같다고 문제 풀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 상황을 무조건 먼저 뭐 해라? 그려라. 그러면 우울하다 우울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왔는데도 이 문제 풀이하고 똑같이 푼다? 미친 거죠. 다시 선분 AB의 길이가 점 A하고 B의 X좌표의 차니? 선분 AB의 길이는 점 A하고 B의 X좌표의 차니? 여기서 네. 여기서 X좌표 차야 아니야? 선분 AB의 길이는 점 A하고 B의 X좌표 차니? 아니요. 근데 왜 X좌표 차라고 풀어? 미친 거 아니야?
왜 다 루트 13이라고 다 풀었어요 그러고 앉아있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그냥 몰라 이거 뭐 맨날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그냥 이런 뻘짓을 안 버리려면 잘하고. 문제가 당연히 살짝 바뀌었는데 왜 똑같이 풀고 앉아있냐고. 내 지금 해주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풀게 해주는 거 하려고 나는 시킨 건데 당장 지금 빨리 푸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이건 풀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지 당연히. 야 어떻게 똑같은 게 나오냐. 구분을 하셔야지. 됐지요? X좌표 차 아닙니다. 몇 가지 했니? 그렇다면 어쨌든 저쨌든 A하고 B는 무슨 점이니까? 교점이니까 다시요. 기초풀이 갑니다. 일단 요 방식으로 푼 사람들이 지금 2명 있고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려. 중간중간에 알려줬는데 그래 뭐 푸는 게 어디야. 감사하긴 해. 감사하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니까 요거는 조금 잘 받아들이시고. 됐니? 뭐 요 풀이로가 본인이 편하면 이걸로 하세요. 그럼 두식 뭐 해줘야 돼? 열리.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여기까지 뭐 그냥 쭉 나올 것이고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얼마라는 거 몇시기에? 0에 두 근이 뭐가 된다고? A하고 B에 x좌표. 그럼 A를 예를 들어 뭐라고 놓고 알파, B를 뭐라고 놓으면 베타라고 놓으면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원하는 건 뭐 구하라고? 됐니? 성분 AB의 길이 구하라 그랬지 지금 그거 찾으라 그랬냐고. 됐냐 안 됐냐? 얘는 성분 AB의 길이는 X좌표 차야? 쟤는 구분하시라고 제발. 아니 다른 거를 왜 똑같이 푸냐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두 점 사이의 대부분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초풀이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점 A의 무슨 좌표를 Y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됐니? 다시 무슨 좌표 표현해야 되는데 Y좌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이참수 위에 있지. 맞아 틀려?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도 되고요. 이 1차함수 위에 있지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도 되니? 2알파 플러스 7도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뭐 쓸래? 그렇지. 계산 편한 게 좋을 거거든. 예, 봤어 안 봤어? 그럼 얘는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계산 편한 거니까 편한 거 쓰는 거야. 뭘 놔도 상관은 없어. 이해 갔냐 안 갔냐? 왜? 편한 거 쓰는 게 무조건 편할 테니까. 됐지요? 그러면 요 새끼는 뭐? 2베타 플러스 7. 그런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값 찾아내시는 거예요. 표현 이해 갔니? 됐어? 됐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좀 더 다르게 한다는 건 다시 결국에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두 근이 A하고 B의 무슨 좌표라는 거 X좌표라는 걸 알았고 지금 약간 아쉬운 지점이 여기였습니다. 얘 기울기가 얼마야? 2짜리지. 기울기라는 건 무슨 변화량 분해? X 변화량 분해. 무슨 변화량? Y 변화량이라는 뭐라고? B라고. 다시 뭐라고? B라고. 그럼 기울기 2라는 건 B가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1분의 2라는 거지. 그럼 이 기울기 표현하려면 무슨 삼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니?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다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계속 얘기했잖아. 니들한테 쓰는 대부분 도형 문제는 피타와 그 다음 뭐라고? 닮음이 끝이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건 1분의 2 X변화량 여기가 얼마라면 1이라면 여기가 얼마? 2. 즉 1대 2라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대 2대 얼마가 나와? 루트 5 나오겠지.
몇 가지 이해 갔냐? 됐니?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왜? 선분 AB의 길이에서 얘 기울기가 2니까 이 A하고 B를 이어가지고 이런 모양의 무슨 삼각형을 만들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B가 몇 대 몇 대? 1대 2대 얼마? 루트 5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 지금 가로변의 길이 요 새끼 요 길이가 의미하는 건 전 누구와? A와 B의 그래 여기 길이가 X좌표 차이인 거지 그래 좌표 평면 떠올리시라고 잘 봐줘 그럼 여기 길이가 현재 얼마 차는 거야 다 그게 1이잖아 맞아 틀려? 그럼 여기는 2루트 14 그럼 여기는 그렇지 끝났죠 이렇게 푸시라고 그래야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특히나 직선 줬을 때 자꾸 기울기 아니면 한점 이걸 자꾸 보란 얘기는 써먹으라는 거야 자꾸 기울기는 이 수는 연습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이해해도 돼 이거 써가지고 두분 이거 해서 구해도 돼 아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을 거야 힘들게 기울기 나왔으면 끝내셔야지 1대 2대 루트 5에서 이 길이는 얼마로? 루트 65 바로 끝내셔야죠 피타는 다 할 줄 아니까 피레식도 그냥 숫자 다 할 줄 아니까 이거 남사는 계산 안 틀리려면 이렇게 푸셔야지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연습하세요 둘은 다릅니다 다음 좀 더 편하게 풀려면 3대칭 써먹어야 돼 이게 훨씬 깔끔한 풀이야 얘 같은 경우는 이해 갔니? 얘 같은 경우에는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하시요 아이고 우와 그 우리 알려준 거 따로 풀어오라고 했던 거 그거 따로 하겠습니다 이름 적어서 내시고 나머지는 서술형 확인해야 되니까 이름 적어 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문제 찍어놓은 거 있죠? 안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최소 바꿔요. 두 번째가 x제곱에서 3부터 4까지 요겁니다. 다음 플러스로 바꿨고 4개 냈죠. 이거는 마이너스 3번과 4번은 일단 요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3, 4는 다시 한번 잠깐 시간 주고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틀린 문제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맞으신 분들은 따로 내가 바로 풀어갖고 답만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잠깐 보시고 다시 이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뭐 값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최소값은 누구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이거 y값을 구하라는 거야. 됐니? 그럼 y값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이 이 자체로 보면 몇 차식이 돼버리니까 4차식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는 4차식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 못 구해? 못 구한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금 겹쳐있는 요거를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놈의 식기가 겹쳐져 공통인 부분이니까 얘를 그대로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문자로 뭐 해버리면 치환하면 표현 이해갔니? 치환하게 된다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라고 표현 되겠지.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됐어? 다시 잘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때 이 y는 여기 있는 y랑 변해 안 변해? 면에 안 변해. 그러니까 최소값은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최소값은 같은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이 문제에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때 변수가 여기서 바꾸는 순간 치환하는 순간 변수가 누구로 바뀌니? t로 바뀌니까 반드시 누구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고? t의 범위를 알아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함수를 주게 되면 당연히 그 함수의 정의역 즉 변수의 범위를 알아야지만 이 함수의 모양을 알 수 있을 거거든. 됐니? 그러면 요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t라는 건 요 식에서 성립을 하잖아. 그럼 이 식에서 성립한다는 건 따로 바꾸면 이 내용인 거야. t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t라는 건 이 2차식의 함수값이야. 즉 이 얘기는 x축 y축이 아니라 무슨 축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t축으로 바뀌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t축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럼 요 2차식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는 x, 변수가 x인 거잖아. x의 범위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x는 당연히 무슨 수란 얘기야? 모든 실수란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모든 실수상에서 이 참수는 당연히 그릴 수 있죠? 무슨 볼록이면서? 아래 볼록이면서 x가 얼마야? 2 나오잖아. 그럼 이 x2일 때 요 전보다 모든 실수에서 다 위에 있겠지. 함수값은. 그때 이 함수값이 누구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여기에서? t값이라고. 그럼 얘가 2, 얼마가 찍히게 돼? 마이너스 4가 찍히게 되니까 t라는 건 마이너스 4보다 다 위에 있겠네.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t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4보다.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서술형에도 이 한글은 필요는 없고요. 얘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찾는 과정을 써셔가지고. 됐니? 그럼 이러한 이제 2차 함수의 범위를 찾는데 t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치를 구하는 거니까 무슨 볼록이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아래 볼록이 확인하고요. 이때는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거야? t축이고 얘가 무슨 축인 거야? y축이 되겠지? 표현 다 됐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2차 함수 나오니까 뭐 떠올려야 되고? 선대칭. 누구는? t는 얼마? 2분의 5 나올 거고요. 근데 t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얘보다 t는 마이너스 4가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요놈의 식에서 최소는 t가 얼마일 때? 그렇지. 최소값은 t가 2분의 5일 때가 될 거고요. t가 2분의 5일 때 그대로 갖다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 17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요거 계산도 하시면 될 테니까요. 됐니? 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에 그것까지 끝낸 게 아니라 뭐까지 구하라 그랬어? 그때 누구 값? x값 찾으라 그랬지. 그럼 그때 x값을 찾으시려면 다시 얘가 최소를 가질 때 그때라는 건 최소를 가질 때 누구 값을 찾아라? x값을 찾아라. 근데 그걸 2분의 5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누가 2분의 5인 거니까? t가 2분의 5인 거니까.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x를 찾으려면 t라는 놈이 2분의 5가 된다는 건 그 t가 x제곱 마이너스 4x였으니까 요 식에서 찾아야겠지요? 즉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얼마가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뭐가 될 때를? 그렇지. 이걸 풀라는 얘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요놈은 정리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됐니? 물론 이건 내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깔끔하진 않아요. 표현이 이해갔니? 근데 인수분해가 대부분 되는 형태로 웬만하면 학교에서 줄 거야. 안 주더라도 지금처럼 안 주더라도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그는 가져 안 가져? 같잖아. 그럼 그때 x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식 써야 돼? 그네 공식. 됐니? 그래서 x 찾으면 x는 뭐 분해?
2분의 얼마?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얼마? 10.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놈의式는 2 풀마 2분의 루트 26 x는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만약 결론 내리게 된다면 x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6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7이라고.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가시면 다시 갑니다. 2번 동일한 식인데 이번엔 x의 범위가 3부터 어디까지였냐면 4까지였어요. 됐니? 됐어? 그럼 동일하게 풀게 되면 어쨌든 똑같이 우리는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4x를 뭐 하시고 치환을 해? 그럼 치환하면 누구 범위 찾아야 된다고? 그렇지. t의 범위 찾아야 된다고. 그럼 t의 범위를 찾는데 이때는 x 범위가 있어 없어? 있어. 되냐 안 되냐? 이 함수 나왔어? 대칭축 얼마야? x는 2. 됐냐? 그럼 x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으니까 3부터 4까지니까 얘보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x는 3이 있을 거고 여기에 x 4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원하는 범위는 이만큼만 나오면 되겠네. 그때 t라는 건 여기 지점에 무슨 값? 그렇지. y값. 함수값이 될 거거든. 됐니? 그럼 y값이니까 x 3일 때가 최소가 나오고 x 얼마일 때가? 4일 때가 뭐 나와? 최대 나오겠죠? 그럼 3일 때 갖다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부터 다음에 4 갖다 넣게 된다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그 다음 이제 문제 풀어내시게 된다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고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요놈의 식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변수가 누구에 대한 식? t는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대칭축 같습니다.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0까지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갖게 돼? 그럼 t가 제로일 때 가질 거야. t가 얼마일 때? 0일 때 갖게 될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럼 t가 제로일 때 갖게 되니까 t 제로일 때 최소값은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누구 값도? x값 찾으라며. 그럼 t가 0이라는 건 누가 얼마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4x가 얼마가 될 때? 0일 때. 이해 다 써봤어. 여기서 다시 찾으시는 거라고. 그럼 요 놈이 제로가 나오니까 x는 뭐 아니면 0 또는 얼마? 4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둘 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정졌으니까 3부터 4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누구일 때? 4일 때. 그래서 결론 내게 된다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 얼마? 2 나온다. 표현이 얘 같지요?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줘봐. 필요하신 분은 정돈하시고 보고 줘봐. 문제 줘봐. 풀어줄게. 지금 이 1, 2번 중에 틀리신 분은 정돈하신 다음에 또 적는 거 연습하시고요. 얘를. 그 다음 3, 4번은 바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은 t가 마이너스 4 4
날라갔어. 못 봤나? 나머지 두 문제는 확인해 보시고 앞에 두 개 틀리신 분들은 저걸로 직업 빨리 확인하시고요. 다시 풀어보시고요. 얘뭐다 잘못된 거 있어? 저거 이 플마 루트로요. 이 마이너스 여기 똑같지 않아? 얘랑? t가 1일 때잖아. 근데 x 범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구나. 그러면 2 마이너스 범위 안 쓰겠지. 또? 다른 건 없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3, 4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고요. 안 되시면 요 유형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활용을 잘 하셔야 이런 모양이 있죠. 4차 방정식인데 보기 차식 x제곱 마이너스 a x4승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5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문을 갖는다는 이런 내용들 활용하는 것 중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 보기차식 풀려면 누구 치환해야 되니? 그럼 치환하면 뭐 나와야 돼? 그렇지.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프린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 여러가지 방정식 1파트에 있는 게 저거예요. 잠깐만. 다산은 안 받아도 되지? 다산은 받지 마? 넌 안 들어가니까.
옆에 줘 정원. 옆에 정원이 쓰라고. 이거는 도농만. 내가 확실히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끝까지? 아 잠깐만. 어? 1차 뭐? 열리. 너는 연립 1차. 뒤에 잘랐어 그냥. 연립 1차니까 도농은 X 켜친 거는 안 푸시셔도 됩니다. 요거를 미리 나눠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이게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요거를 원래는 이게 수요일날 나갈 건데 지금 수요일날 나가버리면 꼭 늦은 놈들은 그날 해결을 못해. 이해갔어? 그러니까 맨날 끝내고 일찍 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맨날 늦게까지 푸는 놈들이 문제인 거지. 그날 못 끝내는 사람들. 그래서 요거를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돼. 다시 언제까지 풀어오시라고? 수요일까지 풀어오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셔야 여러분들이 뭘 풀 수 있냐면 교과서를 푸는데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그 교사용 교과서를 우리가 학원에서 갖고 있단 말이야. 교사용으로 나오는 거.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내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제 유형을 전부 다는 못 풀어보고 기본 유형, 기초 유형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다 안 풀고 그 학교에 따라서 대단원 아니면 중단원 그것만 위주로 풀 겁니다.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그거를 수요일날 풀 거고 너는 지난주부터 풀고 있는 거 그거야. 따로 준 거. 넌 상관없어. 넌 계속 그거 이어서 풀어가면 돼. 따로 다른 게 어? 지난주에 너 교과서 프린트 하나 다参考해가지고 적어놓은 프린트 하나 있을 텐데? 그 클리닉 짜는 거 아니에요? 클리닉 해도 그거 클리닉 때 할 거라고. 나머지 애들은. 얘가서 그거를 풀어봐야 되긴 한 번은 그래도 풀어봐야 돼. 그거 외에 니들이 따로 교과서 풀어야 된다 그랬어. 분명히. 다음 교과서에서 또 꼭 모두 봐야 된다고. 더 뭐하기, 알아보기 같은 거 그거 꼭 풀어보라고. 이해갔니? 걔 접근하는 거 꼭 해봐야 된다. 네, 찾아봤는데 그 봤는데 대단한 뒤에 이런 거에 그 문제 유형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직업 알아보기 이런 거 있던데. 직업은 알아보지 말고. 아니 그 직업은 안 알아봐도 돼. 거기다 하면 되잖아. 건물주 이런 거 적으면 되잖아. 직업 알아보기 건물주 전 그거 할 거야 이러면 되지 뭘. 조물주에 건물주 하면 되지. 또 그거 말고 막 중간중간에 교과서 이렇게 천천히 한 장씩 넘기다 보면 단어 끝날 때마다 독특한 내용들이 아무튼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뭐 마음을 일깨우는 소리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 넘어가도 돼. 막 의지를 북돋는 거 시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해. 그런 거 그건 나도 해석 못하니까 봐도 난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문제처럼 다루는 게 가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꼭 알아둬. 꼭 두라고. 다음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는 거 풀어보셔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분명히 얘기했어. 반마다 따로 나오는 거 또는 선생님마다 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고등학생은 알아서 챙기시는 거고요. 만약에 막히시면 됐니? 그거는 갖고 오셔서 따로 질문하세요. 또는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조금 간편하게 어떻게 풀어요라고 궁금한 게 있더라도 갖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해갔니? 그리고 다음 주는 어쨌든 일요일날 이 시간까지 오셔야 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내신 대비니까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침에 오는 것도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시간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동화가 화요일날 시험 시작이야. 다산하고 동화하고 다산이 맞아 틀려? 됐니? 화요일날 시험 시작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안 와도 돼. 이해갔니? 화요일날 첫날 수학 시험 안 보잖아. 아니 화요일날 왜? 올 거야? 아니 와도 돼. 와도 되는데 전날 시험인데 굳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럼 저 수요일에 1교시 수학 시험 일정은 다 확인했어. 뭐가? 아니 수학 말고 시험 시작이 화요일이잖아. 아니 내일 과학 시험 보는데 수학하고 뭐하러 와? 과학 공부해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괜찮아. 안 와도 된다고. 됐니? 다음 도농은 목요일날 시험 시작이지. 그러니까 수요일날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렇지 안 와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다음 금요일날 시험 끝나지요? 됐어 안 됐어? 아니 도농 말고
나머지 시험 끝나는 사람들 금요일날 끝나지? 금요일은 알아서 하세요. 됐지요? 그래. 알아서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겠지? 쉬어. 금요일은 시험 끝났으니까. 대신 그 다음 주 월요일을 오셔야 됩니다. 대신 월요일날 올 때 전체 다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첫 시간대 학원에 오실 때 뭘 챙겨갖고 오셔야 되냐면 시험지 챙겨와. 찢어버리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못 봐도 되니까. 기대 안 한다 그랬잖아. 괜찮아. 못 봐도 돼. 이해 갔니? 못 봐도 되니까 괜찮아. 괜찮으니까 시험은 어차피 겪어보면서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다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내가 정시 가야 될지 수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시험지 버리지 말고 시험지 그대로 챙겨갖고 오셔가지고 와서 나하고 시험지 놓고 어느 부분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 갔니? 찢어버리지 마, 꾸기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됐지요? 됐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풀어갖고 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시험지는 본인 시험본 시험지는 반드시 챙겨갖고 오세요. 그럼 기본입니다. 그러갖고 상담을 한번 해야 되니까 시험지 놓고. 됐지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월요일 숙제를 미리미리 다 냈지. 월요일 숙제를 집어넣어. 자, 숙제를 하든 프린트를 하든 어쨌든 이 프린트 지금 나간 거는 수요일까지입니다. 클릭 시간 전까지 풀어와야 돼. 다음 2명은 프린트 늦은 거 내가 월요일에 오라 그랬지? 1시간 전에. 그 2명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에 프린트 미리 끝내야 돼. 이해 갔니? 다음 너는 그때 그 프린트 다 풀었어? 바꿨던 거. 확실해? 집에 어? 집에 확실히 다 채점하고